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처럼 시장이 빠지고 또 종목이 출렁이는 때는 참 일희일비하기가 쉽잖아요. 맞습니다. 이 새 시장을 잘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오늘까지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요. 거의 8거래일째 시장은 고점 대비 거의 8% 이상의 하락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또 미증시, 미선물은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늘 장 초반에 개파락 이후에 거의 양봉 전환했고 양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악재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와는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적인 요인으로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올 하반기에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대주주 또 10억에서 3억 하향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현재 남아 있고요. 다만 그 조치가 또 2023년도에 연기 가능성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증시의 하방 압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주 중에 지난주와 같은 시장의 급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이번 주에 시장에 좀 저점을 잡아주지 않을까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선도 앞두고 불확실성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글로벌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내부적인 요인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는 시장은 강력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살펴봐 주셨는데요. 네. 시장 여파의 영향을 가장 안 받는 섹터가 바로 정치 네, 테마주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새우글로벌, 또 써니전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가 9월 25일 날 또 진양산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만 해도 9% 넘게 상승을 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홍주표 관련 종목으로 제일 먼저 새우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고요. 네. 순환매 일환으로 안철수 대표 관련 종목인 써니전자를 말씀드려서 바로바로 20에서 30% 이상의 목표 수익을 챙겼다가 그 일환으로 또 오세훈 관련 대표 종목인 진양사업을 9월 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5,000원, 오늘 장중에 4,990원을 갔기 때문에 한 호가를 남겨두고 2차 목표가를 터치를 못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익저가를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지금 야권 인사 중에 지금 인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 시장 자체도 워낙에 지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치 인물주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그중에서 오늘 오세훈 관련 종목인 진양산업이 또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4,69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4,65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제가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던 5,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목표가 5,000원, 네. 익절가는 4,65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 거래일, 전일 살펴봤던 종목들도 리뷰를 해볼 텐데요. 우선 국일제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국일 제지도 마찬가지로 테림 포장에 제가 후속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네. 제지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KTNG라는 탄탄한 매출처도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배 필터에 들어가는 박엽지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을 통해서 수소 배터리 관련해서 핵심 페이퍼를 양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래핀 관련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그래핀에 취급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각종 연료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의료기기, 또 섬유까지 여러 가지 사용체가 광범위하고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모멘텀의 일환으로 제가 전일 국일제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마이너스 1.17%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또 손절가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전일 오후장에는 어느 정도 종가 관리가 들어와 주다가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또한 약보합권 내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5,700원 라인대를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6,300원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4,6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4,400원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이 꼭 2차 매수 이 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재지뿐만 아니라 또 네. 신소재 그래핀 관련된 종목이 국일 재지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보락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보락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달릴까 말까에서 굉장히 효자 종목이었고요. 제가 네네. 제일 처음에 보락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거의 50%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9월 말에 말씀드려서 또 다시 한번 10에서 20% 이상의 급등 시세를 챙겼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장중에 2%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3에서 5% 이상의 하락이 나와줬는데 보락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꼭 2차 매수,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불안정한 장세이고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목표가는 그대로입니다. 2,7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3,050원 라인대를 잡고 손절 라인대는 2,2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2,200원 라인대, 2,200원 라인대, 2,07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2,250원 라인대에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락까지 종목 리뷰를 들어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밀려서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오늘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수록 오히려 좀 개별 테마, 개발 네. 섹터를 여러분들이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섹터는 원전 오염수 반출 관련 섹터입니다. 참 기네요. 네.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섹터. 맞습니다. 제가 해산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항상 이 이슈일 때마다 걱정이 참 많아요. 우선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또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제염 관련 종목들, 뭐 우진이라든지 또 오르비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보선 파워텍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근데 오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해서 이제 감사 보고서가 오늘 오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선회해서 우회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는 좀 네. 변동성이 크니 그 네. 대안주로 맞습니다. 오늘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안주를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수산물 관련 종목인 사조 시푸드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조 시푸드, 사조 네. 참치하면 모르는 사람들 맞습니다. 없잖아요. 그럼 이 대안주 가격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5,0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체크 포인트를 들고 오셨나요? 네, 사조 시푸드를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국내 최대 수산물 전문 그룹인 사조그룹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횟감용 창치 부분에서 가공 유통 세계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CJ 시푸드라는 종목이 어떤 죄송합니다. 네, CJ 시푸드라는 종목이 수산물 가공업체 관련해서 국내 1위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횟감용 찬치 관련해서는 세계 1위 기업이 사조 시푸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김, 그리고 랍스타, 그리고 장어, 그리고 새우, 고등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간편식 제품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라서도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인 가구 증가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정가피식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일본에서 지금 오염수를 방출하면서 원전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오염수를 태평양에 이제 방출한다는 계획을 27일 날 발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돼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형 관련 종목들, 원전 폐기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우회적으로 수산물 관련 종목 그리고 또 가정 간편식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조 시푸드를 소개해드렸고요. 지난번에 제가 CJ 시푸드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후속주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시푸드의 네. 후속주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볼 네. 텐데요. 지금 한번 봐볼까요, 차트를? 네, 일단 현재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꼭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는 5,4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네. 박스권 라인대의 상단 부분을 여러분들의 1차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언택트 관련해서 가정가격 수요 증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이기도 하니까요. 오히려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제가 4,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4,5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꼭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종가상 4,4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4,4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5,4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니까 하락에 제한이 있다고 하니까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요. 바로 중국판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중국 광군제 관련 섹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군제를 오늘 네. 들고 와 주셨네요. 11월 11일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어입니다. 비보호. 왜 비보호를 주신 거죠? 뭐 광군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성탄절을 네. 앞두고 원래 유통 관련해서 또 가전제품 그리고 또 의류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최근에 상승이 나왔는데 그건 일시적인 상승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나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 사례는 다소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돼서 그거 외에도 또 다른 모멘텀이 있고 또 종목별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모멘텀이 네. 있는 종목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지 바로 소개해 주시죠. 일단 지금 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달릴까 말까에서 여러 차례 수익이 나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효자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넥스트 아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넥스트 아이.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해드리고 맞습니다. 나서 또 화요일, 수요일 연속적으로 리뷰할 정도로 목표가를 잘 네, 뚫어나간 맞습니다.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도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넥스트 아이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해서 사실상 뭐 최근에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들이 대장이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요. 넥스트 아이를 계속해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넥스트 아이.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넥스트 아이 현재가 네. 살펴보고 있는데요. 4%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1,95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가격 전략과 재료들 한 번 더 만나볼까요? 넥스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2차 전지 업체인 이노메트리를 최근에 매각을 해서요. 그 매각 자금 6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인해서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네. 중국 내에서 이제 중국 우수 특허 프랜차이즈 업체 100개 기업에 선정돼가지고 55위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뷰티 프랜차이즈 업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스파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샵 부분에서 중국 내에서 6,0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군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올 연내 시진핑 방한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주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넥스트 아이를 가져왔습니다. 네, 중국에서 입지가 상당한 기업인 네. 만큼 참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목표가를 터치해서 거의 2차 네. 목표가까지 달려갔었는데요. 예전에 뭐 4월부터 시작해서요. 넥스타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차례 정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아주 강한 시세가 연출됐던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살짝 기간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다시 현 시점에서 우리가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좀 넉넉하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1,73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고 우리가 1,75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73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2,150원, 이 박스권의 상단 부위인 2,1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2차 목표가는 2,3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넥스트 아이 오늘도 네. 효자 노릇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두 가지 종목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어떻게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주말 동안에 열렸던 온라인 강연회에서도요. 제가 CJ 시푸드라는 종목과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을 딱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시장 여파에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가지고 다음 주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드림텍에 관해서 저희가 답변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네. 무료 방송에서 또 네.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오늘 시장 하락에 많이 힘드셨죠? 이런 시장에도 큰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